김대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일생 자체가 그 메타노의 삶이죠. 젊었을 때는 사업을 했죠. 사업 잘 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해서 정치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정치를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그 정치판에 들어와서 결국은 위대한 업적을 냈죠. 정말 위대한 업적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그림인데 김대중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거죠. 자기 마음속에. 노무현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노무현은 어떤가?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죠. 저기 판사하다가 변호사로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세무관계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변호사로서 돈을 벌다가 불임 사건을 만납니다. 부산의 무슨 그 임무선에서 그걸 합쳐서 이제 불임 사건이라는데 그 1981년도에 전두환의 독재 시대에 불임 사건 안 하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변호인인가 하는 그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변호하면서 노무현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메타노이아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 확고한 회심이 일어나죠. 마치 간디가 모한다스에서 마하트마로 변하게 된 것처럼 확 변합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지지한 변호사가 아니라 내가 정치판에 들어가서 이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초선 의원에 이 있습니다 하고 하는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주먹 들고 이렇게 하는 그게 노무현이죠. 이재명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저질러온 온갖 부패와 무능과 타락을 인내해왔습니다. 300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7시간을 보낸 사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될 나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인 나라로 떨어질 때도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이 맡긴 그 위대한 통치 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이 나라를 지도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조차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빠질 게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더 위험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즉시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를 위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를 위하여,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침해가 걱정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싸울 때입니다. 박근혜를 내몰고 이 박근혜의 몸통인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기득권을 협파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득권 과거의 그 나쁜 구조를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을 봅시다. 이 도표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의무감 같은 게 생겼어요. 서서히. 처음에는 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이 문재인 현상. 근데 그 문재인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현상. 그리고 문재인을 따라다니면서 문재인 하는 이 현상. 그가 맡았던 직무를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현상. 이것을 무슨 갈라치기라고 말하는 현상. 이 현상은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이 몰상식하기 짝이 없는 이 기괴한 현상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리적, 비판적, 추론적 사고를 동원해서 이 현상을 설명해야 돼요. 이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 이걸 설명을 못하고 있다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시간 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재명의 이 도표에 해보면 메타노이아가 분명하게 보이죠. 이 말 속에. 이것만 딱 띄면 그런데 사실은 메타노이아가 언제 일어나냐, 언제 회심했느냐. 사실은 대학 가서죠. 대학 가서 5.18이 무슨 폭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렇게 선전선동하는 것에 알고 그건 나쁜 놈들이네 그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을 가서 학생운동하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전두환이 잘못한 건데 자기가 그래서 이 잘못을 뉘우치고 확 돌아섰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상대원동 그 성남시에 돌아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억압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자기가 만들겠다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메타노이아거든. 메타노이아를 이해하셨죠? 이쪽에서 나의 이익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쳐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죠. 대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사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사니즘에 관심을 두지만 그러나 대의에 집중하죠. 이재명의 삶이죠. 이게 지난 10년을 보더라도 어떻게라도 범죄 혐의를 찾아내려고 모든 먼지를 다 털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다음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에는 이문정 검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문정 검사가 초임 때부터 좀 별의별 봉변을 직접 겪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동료들이랑 같이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만 막 험담을 하다가 법무부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들어가서 직접 제가 거기에 실무의 동조자이기도 했고 각자 양심의 그릇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눌러 담는 그릇. 저 눌러 담다가 이제 더 이상 눌러 담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끌어 넘치더라고요. 사회가 바뀌면 검찰도 바뀌니까 사회에다가 말해보자 해서 칼럼을 쓰게 됐는데 내부 투쟁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이상 쌓이다 보니까 저에게나 아니면 저를 지켜보시는 분
분들, 저를 오해하시거나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시대의 힘을, 역사의 힘을, 진실의 힘을 좀 믿고 시대의 역류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그래서 함께 저벅저벅 걸어가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문정 검사도 아주 귀엽게 말하는데 보통 얘기가 아니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출세하고 싶었어요. 검사가 됐으니까 남들처럼 출세하고 싶어서 뭐 위에 사람들 지시하는 거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잘 하는 데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기 양심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 양심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다 채우고 났는데 이게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죠.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런 시각에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이 패러다임의 전환, 회심,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검찰이 완전히 썩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대의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여전히 배려하고 걱정하고 자기 일도 충실히 하면서 대의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